이 프로그램은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자 강원도 양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조화벽 지사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3.1운동 103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제2부 결혼, 독립운동을 위한 또 다른 선택. 그 첫 번째 시간. 나는 제20회 근대 올림피아드를 축하하면서 민회는 하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성공! 1972년 8월 26일 늙은 화벽과 며느리 정혜가 거실에 앉아 TV에 나오는 뮌헨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있다. 저기 보세요, 어머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어요. 그래. 태극기를 앞세우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46명이나 참가했대요. 북한에서도 올해 처음 출전을 했고요. 어서 통일이 돼야 하는데. 그나저나 난 왜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는지. 또 만세운동 하던 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잊힐까?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눈동냥으로 그린 국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으로 펄럭이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맞아요. 태극기 없는 만세운동은 상상이 안 돼요. 일본도 덜컥 겁이 났겠지. 대규모 만세 시위에 놀라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더구나. 덕분에 난 호수돈 여학교를 졸업하고 공주 영명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지. (1920년) 충남 공주역. 공주 영명학교에 부임을 하게 된 화벽이 기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본다. 어서 와요, 조화벽 선생. 교감 황인식입니다. 우리 영명학교에 부임하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시고. 자, 이쪽으로. 여기 공주는 조행이시지요? 네. 그런데도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개성이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자, 여기도 만세운동이 격렬했다면서요? 예, 3월에 여기저기서 소규모로 시작되다 4월 1일부터 5일까지 공주, 정안 등등 여러 곳에서 10,000명 이상 들고 일어났지요. 만세운동을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본이니 무자비한 무력 탄압이 자행됐을 테죠. 말해 뭐합니까? 순국자에 중상자에 100여 명이 체포돼서 고문과 악행이 처해졌지요.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60여 명인데 그중에는 유석이라고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인 우리 학교 학생도 있어요. 유우석. 자, 다 왔습니다. 저기가 조 선생이 하숙할 우리 집입니다.
관석의 인석이 왜 나와 있어? 그냥요. 심심해서요. 인사해야지. 새로 오신 조화벽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방금 얘기했던 유석군의 동생들입니다. 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 네. 만나서 반가워. 누가 관석이고 누가 인석이지? 저요. 제가 관석이에요. 이건 우리 형 인석이. 이건이 뭐야, 형한테. 우리 작은 형 유인석. 큰 누나도 있어요. 유계출. 큰 형은 유석, 작은 누나는 유관순. 우리 큰 형하고 작은 누나는요, 만세 부르다가요.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아, 왜? 어머니도 아버지도 만세 부르다가 죽었는데. 이리 와. 어린 것이 가엾어라. 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화벽의 집. 늙은 화벽과 며느리 정혜가 옛 앨범을 넘겨보고 있다. 보자. 이 사진이 우리 관석 서방님 혼인할 때 찍은 것 같은데. 봐라. 그렇지. 막내 작은 아버님 맞아요. 여기 계신 분이 아버님, 여기 어머님. 이쪽은 큰 작은 아버님 내외분인 것 같고. 인석 서방님이 12살, 관석 서방님이 7살. 지금이야 형수님 하지만 그때만 해도 누나 하면서 한시도 내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지. 왜 안 그랬겠어요. 천안에서도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면서요. (1920년 6월) 이른 한낮더위에 인석과 관석의 할아버지 유윤기가 구슬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다. 유윤기 할아버지는 3.1 만세운동 현장에서 큰아들 내외를 잃고 손녀 유관순과 손자 유우성마저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어린 손주 둘을 홀로 키우고 있다. 할아버지, 힘들어? 땀 많이 나. 아유, 괜찮아. 괭이로 하지 말고 저 아저씨네처럼 소로 하지. 말 시키지 말고 저기 가서 애들하고 놀라니까. 애들이 나랑 안 논대. 아이고, 애들은 안 놀아줘. 어른들은 원망이 하늘을 찔러. 할아버지, 삼고를 쑥대밭으로 만든 여우 같은 년이 우리 관순이 누나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어떤 못된 것이? 아니, 관순이 누나가 만세 불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죽고 작은 아버지 큰형도 감옥에 가고 온 동네 사람이 막 죽고 끌려가고 그랬대. 며칠 후 유인석, 너 이 자식 독립됐냐? 독립됐어? 만세 부르면 독립될 거라며. 안 됐잖아 임마. 될 거야. 우리 누나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 살려내.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네 누나 유관순이 말 듣고 만세 부르다가 일본 경찰 칼 맞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 우리 어머니도 죽고 우리 형, 우리 누나 만세 부르다가 끌려갔어. 그런데 왜? 그런데 뭘? 형아! 형, 할아버지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관서가 울지 말고. 그게 논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그럼 사람들을 불러야지, 바보야. 불렀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 들은 척도 안 한단 말이야.
만세운동으로 잡혀간 피해자 가족들이 유씨 일가를 원수 취급했다잖니. 가족이 당한 일이니 원망도 컸겠지. 그나저나 공주에서 천안이면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황인식 교감 선생님은 어떻게 작은아버님 형제분들을 거둘 생각을 하셨대요? 황교감 선생님이 영명학교 1회 졸업생이거든.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가 그분 후배이자 제자인 셈이지. 그런 네 시아버지 동생들이 만세운동으로 부모 잃고 집도 잃고 불황자처럼 거리를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조건 달려가서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오셨다지 뭐냐. 공주 형무소에 수감된 학생들 옥바라지도 하셨던 모양이야. (1920년) 공주 영명학교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화벽이 수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아, 교감 선생님. 수업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많이 바쁜가요? 아,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괜찮으면 나하고 어디 좀 갑시다. 어딜요? 만세운동으로 공주 감옥소에 끌려가 고생하는 학생이 있는데 조 선생을 보고 싶어 해요. 지금 같이 갔으면 하는데. 인사들 나누지. 이분은 전에 말했던 조화벽 선생, 그리고 이쪽은 조 선생이 돌봐주고 있는 관석이 인석이의 형님 유우석군. 감사합니다. 동생들을 맡겨놓고는 면목이 없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철창을 사이에 두고 내외를 하나. 아, 제가 좀 낯을 가리다 보니. 나는 그럼 잠깐 나가 있을 테니 편하게들 얘기해요. 화벽의 집. 늙은 화벽과 정혜는 여전히 앨범을 넘겨보고 있다. 며느리 정혜가 시아버지 유우석의 옛 사진을 발견한다. 아버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해사한 얼굴에 눈빛이 참 형형한 청년이었단다. 나보다 4살이나 어리기도 했고 동생들 걱정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철없는 남동생 하나 더 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런데 어머니, 옥바라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더군다나 혼기가 꽉 찬 처자가. 일종의 동지애 같은 거였지. 상해 임시정부에 보낼 독립자금을 모으고 있던 때라 다른 생각할 틈이 없기도 했고. 물론 네 시아버지는 생각이 달랐다고 하더라마는 이마가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나. (1975년) 어느 산골. 늙은 화벽이 정혜와 함께 남편 우석의 산소에 왔다. 산소에 풀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당신 그동안 잘 계신 모양이요. 어머니, 이쪽에 앉아서 그만 좀 쉬세요. 그래야겠다. 힘이 들어. 네 시아버지한테 오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지 싶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도 없이 혼자 늙어가는 저 불쌍하다고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하시더니. 그래, 그래야지. 내 꼭 그렇게 하마. 아버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아버님, 어머니는요, 아버님이 철없는 남동생 같았대요. 연애도 결혼도 다 싫고 오직 한 가지, 조국의 독립만 생각하셨다는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으셨어요? 유석이라는 남자가 독립운동가 유씨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지. 안 그래요, 여보? 1920년 8월 충남 공주 형무소 앞 3.1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우석이 풀려나는 날 화벽이 마중을 나와 있다. 여기에요, 관석이 형님. 예. 조 선생님이 나올 줄은. 고생 많으셨어요. 뭐하러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바쁘긴요. 얼른 가요. 관석이, 인석이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마늘 듬뿍 넣고 닭도 한 마리 푹 구워놓은걸요. 예. 조 선생님께는 늘 신세만 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자라서 다들 동생처럼 정이 가네요. 저는 싫습니다, 동생. 네? 무슨... 싫어요, 조 선생님 동생 되는 거. 관석이 형님, 인석이 형님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싫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도 이름 있어요, 유우석. 앞으로는 저도 제 이름 3글자로 불리우고 싶어요. 그리고 조 선생님 좋아합니다. 유우석이라는 한 남자가 조합혁이라는 한 여자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진실로 연모합니다. 그 후로도 네 시아버지의 구애는 계속되었지만 난 받아들일 수 없었어. 당시 난 학교 일을 하며 상해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을 모으고 있었으니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더구나. 그런데도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공주 형무소에서 추록한 네 시아버진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이 됐고 때마침 나도 서울배화 여학교로 발령이 났지 뭐냐. 같은 시기에 서울로 가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인연이고 숙명이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네 시아버지의 구애는 한사코 거절하면서도 나도 참 어쩌자고 인석이 관석이 두 동생을 서울까지 데리고 올라간 건지. 배화 여학교에 계시다가 개성 호수돈 여학교로 전근 가실 때도 함께 가셨다면서요. 그랬지. 당시 경성법학 전문학교 학생이던 네 시아버지가 조국 수호회라는 지하 조직에서 독립활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요주의 인물이 됐으니 자의반 타의반 그게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고. 옥사하신 지 보름 만에야 치러진 관순 고모님의 장례식도 어머니의 결정에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이와 학당의 통사정을 한 끝에 간신히 관순 아가씨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 일제의 고문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누이를 땅에 묻는 심정이 오죽했겠니. 1920년 10월 정동교회 마당.
유관순의 장례식이 초라하게 치러지고 있다. 관순아, 널 기억하마. 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 내 오늘의 이 원통함을 잊지 않으마. 이 오랍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못 바칠 것이다. 내 기필코 살아서 일제가 팽화하는 그날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관순아, 그날 우리 함께 웃자. 그날 우리 함께 마음껏 울자, 관순아. 늙으면 이렇게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와.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결혼까지 하신 걸 보면 그때 이미 어머니 마음도 기울었던 것 같아요. 어윤희 선생이 등을 떠미셨지. 서대문 형무소에 같이 수감돼 관순 고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는. 내 모교인 호수돈 여학교로 정근을 가니 글쎄 어윤희 선생이 개성에서 여성들의 애국 계몽 교육에 힘쓰고 계시지 않겠니? 1922년 어느 날 개성 화벽의 집, 화벽과 어윤이가 식사를 하고 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 손으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조 선생이 올해 몇 살이지? 내일 모레면 30이에요. 결혼하면 되겠네. 나이도 꽉 찼겠다. 죽자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유관순이 오빠 유우석이라며? 조 선생이 관순이 동생도 둘이나 돌보고 있고. 네, 동생들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총칼 들고 싸워야만 독립운동인가? 조 선생처럼 독립운동가의 집안을 돌보는 일도, 독립투사를 돕는 일도 독립운동이야. 하지만 전 할 일이 많은걸요. 알지. 조 선생이 그동안 해온 일, 앞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조 선생,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 거기 누가 있는지. 독립의지가 투철한 두 사람이 뜻을 모으면 그 힘이 2배, 3배로 강해질 거야.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아우, 10년만 젊었어도 그 결혼 내가 한다. 결혼해. 독립운동의 큰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혼해, 조 선생. 할 거지? 여고생 시절 개성 만세운동에서부터 함께 알고 지낸 어윤희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지더구나. 한 번도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버린 유관순 일가와 인연을 맺는 것도 또 다른 독립운동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신부 절! 신부는 신랑에게 2번 절합니다. 신랑 절! 신랑은 신부에게 1번 절합니다. 개성에서 네 남편 재충이를 낳고 보니 사는 게 전쟁이더구나. 네 시아버지의 시동생이 2, 거기에 갓난쟁이까지. 일거리가 산더미였어.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랴, 밤에는 집안일 하랴, 때 맞춰 어린 것 먹이고 씻기고 채우랴.
결국 두 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지. 딸, 사위, 사돈총각 둘에 어린 손자까지.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온 식구가 북적북적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지. 둘째 제덕이도 낳고 모두가 편안하고 큰 근심 걱정도 없고 행복이란 게 그런 거였겠지. 1925년 양양. 우석이 두 동생과 나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신난다. 나도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럼 여기 관석이 낚싯대도 만들었는데 동네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대천에 은어가 정말 많대요. 인석이 너 벌써 친구들도 생겼어? 그냥 난 더 많아요. 우리 동네 살 때처럼 놀리는 애들도 없고. 만세운동 집안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 살 것 같아요. 객지라서 걱정했는데 다행이구나. 두 도련님은 괜찮은데 당신은 어때요? 아니, 보면 몰라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두 동생 거느리고 세월을 낚으러 갈 참인데 날씨 참 좋다. 내게도 그때가 봄날이었지. 그리 길지 않은 봄날. 네 시아버지가 아나키스트들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원산 진성여학교로 발령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봄날은 좀 더 길어졌을까? (1926년) 원산. 잔잔한 파도가 밀려드는 바닷가에서 화벽의 가족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재충아, 이리 와. 아버지한테 와야지. 아이고 저 녀석 기어코 바다에 들어가네. 아직 날도 찬데. 여보 얼른 가서 재충이 좀 붙들어요. 재충아, 이리 와. 아버지한테 와야지. 제덕아 저것 좀 봐라. 네 형 참 말 안 듣지? 아유 저걸 어쩐다니. 아유 몽땅 젖었네. 쭉 그런 날이 이어질 줄 알았지. 재충이 제덕이 데리고 우리 네 식구 명사심리로 해수욕도 가고 서강사로 소풍도 가고, 원산에는 동해안 유일의 무역항인 원산항도 있었고 공업도시라 물자도 풍족했거든. 이런저런 생각만 안 하면 살기는 좋았겠어요. 원산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곳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단 생각도 들었지.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는 욕심이더구나. 잠깐이긴 했지만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라 잃은 백성에게는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에 새기게 됐지. 일본 제국의 영광을, 천황에게 충성을! 친일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득세하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어. 그러니 국내의 항일운동 세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민족주의자로서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보다는 조선 민족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계몽운동이 시급하다. 농민과 노동자는 총궐기에서 식민지 조선의 민족 해방과 조선 사회 안의 계급 해방을 모두 다 이뤄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주의자의 통념이자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또 하나. 네 시아버지는 아나키즘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지. 아나키즘은 개인의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며 정치적으로는 어떤 지배 권력도 없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만인이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당시 원산에는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그리고 네 시아버지와 같은 아나키스트들이 뒤엉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어. 목적은 같았어도 이념이 달랐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1927년 2월 9일) 늦은 밤, 화벽의 집. 우석이 뒤척이고 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주무시면. 내일 시국토론 강연회도 있다면서요. 잠이 안 오네요. 주체는 원산 청년의 하나인데 요즘 우리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 사이에 이 주도권 쟁탈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어서. 큰일이야 나겠어요. 독립을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이 청년운동 단일화를 주장하고 우리 쪽에서는 자유연합을 주장하고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다음 날 원산 청년회가 주최하는 강연회장.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의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줘야 한다. 그게 우리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여성에게 참정권만 준다고 여성 해방이 가능합니까? 여성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여성 해방이. 에라이 어디서 개가 짖네. 아나키즘 좋지. 그러니까 아나키즘으로 똘똘 뭉친 본능화 연맹 것들은 본능에만 충실하면 되겠구만. 닥쳐! 무식하면 공부를 더 하든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넌 뭐라고 했어? 너 그딴 걸 사상이라고 들고 있어? 뭐 이 자식아? 다시 한 번 말해봐. 그래? 이 자식이 이거 놓고 말해 임마. 이 깡패 새끼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 자식이 진짜. 아이! 아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민족끼리 독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청년들끼리 이렇게 폭력을 써도 됩니까? 단지 아나키스트라는 것 때문에 본능화 연맹 회원들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막아주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날 밤 우석과 하나연이 동지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온다. 거기 누구요? 어이 유우석 한하연. 당신들 누군데 우리 이름을 아는 거야? 그래 네 놈이 한하연이라고 하지. 이 말 말고 숨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왜 아나키즘 운운하면서 나대고 다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요? 니들이 동지들을 데리고 장기욱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항의를 했다던데 장기욱이 중상을 당했다. 너희 아나키스트들 하는 짓이 더럽고 치사하기 그지없군. 그건 정당방위였어. 김치련 그자가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동지 김현창을 폭행했잖소. 그럼 우리도 정당방위로 해두지.
그날 밤 네 시아버지와 동지들은 원산 청년의 발기인 장기욱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폭력배로 가장한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말았어. 그 일로 네 시아버지도 크게 다쳐서 원산 구세병원에 입원을 하셨지. 일본 경찰이고 일본 앞잡이고 집안 싸움 한다고 손뼉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때 난투극을 벌였던 사람 중 서수학이라는 이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글쎄 네 시아버지를 상해치사 혐의로 덜컥 잡아들이는 게 아니겠니? 병원에 계시던 아버님을요? 아버님도 중상을 입으셨다면서요. 그 유명한 유관순의 오빠이다. 만세운동 이력도 있겠다. 아나키즘 어쩌고 하면서 사상 계몽운동을 하겠다. 눈에 가시 하나 잡아 족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테지. 1927년 원산경찰서 취조실. 우석이 취조를 받고 있다. 유서! 다른 대로 되지 못해? 서수학이 왜 죽였어? 정당방위였을 뿐 사람을 죽인 일은 없어.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 서수학을 죽인 증거가 아니라 나를 잡아넣으려는 증거겠지. 그게 너희들 수법이고 안 그런가? 그래? 그럼 증거를 좀 보여줄까? 하면 그런 거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1927년 9월 화벽의 집. 화벽이 풀려난 우석의 병간호를 위해 물수건을 적시고 있다. 아파도 좀 참아요. 어혈을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죽은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지은 죄도 없이 3년형을 받은 내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한단 말이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니 우선 몸부터 회복하고 나서. 복심법원에 항고를 할게요. 제 놈들이 얼마나 일을 잘못 처리했는지, 놈들의 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증명을 해줘야죠. 당연하죠. 그래야 당신처럼 억울한 일 겪는 조선 사람들도 줄어들 테고. 미안하오. 누이나 엄마가 아닌 아내가 필요하다. 한사코 결혼을 마다하는 당신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렸는데 좋은 남편은커녕 좋은 형 노릇, 좋은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폰번이 이렇게. 장해요 당신. 애국이다 독립이다 입으로 하기는 쉬워도 당신처럼 이렇게 온몸 던져가며 실천하긴 어렵잖아요. 독립운동, 나 역시 말뿐인 것 같소. 보란듯이 이뤄놓은 것도 없고. 누가 몰라주면 어때요? 알아달라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당신이 한 일 내가 다 아는데 당신 동생들이 알고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거고 유씨 집안의 혈통이 어디 가겠어요? 옥바라지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복심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긴 했지만 그 사건 이후 네 시아버지는 아나키즘 핵심 인물로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됐고 사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며 구금과 석방을 되풀이하게 됐으니. 동산에 올라 작은 1975년 화벽의 집. 늙은 화벽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다. 붉게
저 노래 참 듣기 좋더구나. 특히 이 대목이.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2, 3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대학교 1학년 때 불렀대요. 꼭 내 얘기만 같아. 산 넘고 강 건너 굽이굽이. 벌써 4, 50년이 흘렀구나. 나 살아온 세월이야말로 거친 광야 그 이상이었지 싶어. 막내 제인도련님도 원산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식구도 더 늘었겠다. 아버님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서운할 것도 없었고. 부부라고 해서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꼭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시아버지는 아나키즘 운동에 열중했고 난 나대로 지역사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 그 시기에 해원상구의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그래. 결혼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을 돕는 일도 내게 주어진 소명이고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1928년 원산항의 부둣가 인근의 어느 집 앞.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나으리,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갑절이나 올리시면 이 엄동설 안에 저희 식구들은 길거리에서 다 얼어 죽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돈 가져온 거 아니면 당장 꺼져.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아니 나으리면 됩니다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꼭 돈을 구해오겠구만요. 그러니까. 나흘? 난 단 1분 1초도 너희 조선놈들을 기다려줄 생각이 추워도 없어. 게으른 조센진 처지 하나하나 봐줄 만큼 난 한가하지 않다고. 그럼 이틀 뒤에 일주일치 일당을 받습니다요. 바로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부둣가에서 짐 따위나 나르는 주제에 그 쥐꼬리만한 일당으로 어디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한 번만 더 찾아와봐. 네 놈이며 식구들까지 다 제명에 못 살게 해줄 테니까 어서 썩 꺼져. 안 됩니다요. 나으리. 그 당시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 일당은 1원, 조선인은 그의 절반인 50점 뿐이었어. 게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월세까지. 조선 노동자들의 삶은 왜 그렇게 빈곤하고 비참하기만 한지. 이거 날래 좀 합세. 좀 더 빨리 못하오. 아이고, 하늘이 노랗다 못해 시꺼먼 게 하루 종일 궁둥짝 한 번 못 붙이고. 아유, 이러다가 숨이 끊어져 죽겠구먼. 숨이 끊어질 땐 끊어지더라도 품이나 제대로 쳐졌으면 좋겠네. 죽자고 이래도 손에 쥐는 게 없으니 식구들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 아이 거기 이 속도를 높이란 말이오. 에이 이거 살까봐 터지지 않게 조심 합세. 이 많은 쌀을 끝도 없이 실어가네. 도적놈들은 배 터져 뒤지고 나라까지 다 내어준 조선 사람들은 배고라 뒤지겠어. 하얀 쌀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원. 난 엊그제 아버지 제사상에도 겨우 강냉이 주고 한 사발 올렸구만. 아이고, 쌀밥이고 강냉이 죽이고 할 거 없이 목이 말라 죽겠어. 일은 쎄 빠지게 시키면서 물 먹을 틈도 안 주네. 여러분, 물 드시고 하세요. 잠깐 쉬고 물 드세요. 다들 내려오세요. 어서요.
가도 되는 거예요? 아, 이 애미네. 정말로 죽겠어. 아,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물이며 주먹밥이며 싸들고 다니는 거요? 몇 번을 말합니까? 여편네가 아니라 선박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해원 상구의 부회장 조화벽이라고요. 노동자들에게도 쉴 권리 있다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하세요? 얼른 오셔서 목도 축이고 잠깐이라도 좀 쉬세요. 해원 상구인지 뭐지 골치가 아파 소리. 이제야 살 것 같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별 말씀을요. 큰 힘이 되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 염치가 없지만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 부탁을 또 드려야겠구만요. 우리가 열에 9은 새빵살이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월세를 어찌나 비싸게 받는지 부회장님도 아마 소문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임은 쥐꼬리 반토막만큼도 안 주면서 월세는 벼르게 간을 내먹자고 덤비니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정부지로 오르니 얼마 전엔 결국 쫓겨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요. 제발 좀 도와주셔요. 그런 일이. 안 그래도 우리 해원상구회에서 대대적으로 집세 인하운동을 벌이기로 했어요. 저희가 있는 힘껏 도울 테니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야죠.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1928년) 겨울 화벽이 찬바람을 뚫고 집세 인하 운동을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 추워. 손이 다 얼었네. 여기가 마지막 집인데 대문부터 대궐이 따로 없네. 저기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인 어른을 좀 뵐 수 있을까 하고. 어이, 뭐야? 누가 온 거야? 그게 아니라 나으리를 뵙고 싶다고 누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원상구의 부회장 조화벽이라고 합니다. 집세 인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참해 주실 분.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으니 이만 가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갑자기 월세가 갑절 가까이 올라서 부두 노동자들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내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서 내가 이런 잡것들 들이지 말랬지? 죄송합니다. 빨리 내쫓아. 어? 하여간 별 거지 같은.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아휴, 오늘도 한 집도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네. 저기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뭐 이렇게 걸음이 빨라요? 저희 주인마님이 잠깐만 보자고 해가지고요. 자,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아까 저희 집 앞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노동자들을 돕는 데 사용해 주세요. 어째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일본인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내 뿌리는 조선에 있어요. 이렇게라도 우리 조선인을 돕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근데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차라리 들켜서 내쫓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여보 사치코 거기 있어? 이런, 시간을 너무 지체했네요. 이쪽으로 가면 뒷문이 있어요. 유모가 안내해 줄 거예요. 이 짝으로. 그렇게 집세이나 운동을 벌인 끝에 하나 둘씩 세를 내려주기 시작했어. 일부 가주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2할, 3할, 많게는 5할까지도 이 날을 해줬지. 그러자 원산 경찰서에서 집세이나 권고를 전제로 자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어. 하지만 일제가 여전히 문화 통치라는 허울 아래 엄청난 수탈을 벌이는 동안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으니. (1928년 9월) 함경남도 문평의 한 석유 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고 있다. 더럽고 게으른 조생진! 16시간에 1급을 50전이나 주는데 지가 그래? 10분 지각, 반나절 일당 25전 삭감, 기계 오작동 벌금 30전! 하지만 그럼 오늘 일당으로도 벌금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벌금이 5전뿐인가? 며칠 전에 할아버지 죽었다고 하루 빠졌으니 벌금으로 150전! 그 다음날 제품 분량 2개 20전! 뭐야? 이 자식 왜 움직이질 않는 거야? 설마 죽은 거야? 함경남도 문평에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었어. 영국인이 경영했지만 주요 간부들은 모두 일본인이었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멸시했지. 그중엔 고타마라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일본인 감독이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를 일삼았지. 그러던 1928년 9월의 어느 날, (1928년 9월) 함경남도 문평의 한 석유 회사. 일본인 감독 고타마의 고함 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더럽고 게으른 조생진! 16시간에 1급을 50전이나 주는데 지가 그래? 10분 지각, 반나절 일당 25전 삭감, 기계 오작동 벌금 30전! 하지만 그럼 오늘 일당으로도 벌금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벌금이 5전뿐인가? 며칠 전에 할아버지 죽었다고 하루 빠졌으니 벌금으로 150전! 그 다음날 제품 분량 2개 20전! 얼른 가서 일 시작해! 몇 시간 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조선인 노동자 박 씨가 밖으로 나와 동료 옆에 앉는다. 아휴, 궁둥짝만 대도 아파 죽겠네. 아이고 왜 이리 늦었어? 저 악랄한 고타마가 꼭두 새벽부터 단단히 화가 나 있었구먼. 누구 하나 족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몸이 아주 근질근질해 보였는데, 아이고 자네가 딱 걸렸지 뭐야. 사정이 좀 있었어. 그나저나 5시간은 내리 일한 것 같은데 오늘 할 일 다 마치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겠어. 그래도 밥은 먹고 일해야지. 배급 다 끝나가는데 기다려도 안 오길래 내가 하나 남은 거 몰래 챙겨놨어. 자네밖에 없네. 고마워. 그럼. 어이 거기! 그래 너 말이야 너. 늦게 온 주제에 주둥이에 밥 쳐넣을 시간이 어딨어! 내 밥
너희 같은 조센진들은 비벼 먹는 걸 좋아한다던데. 어때? 내가 이렇게 팔로 잘 비벼놨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소. 아이고 박씨,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래? 아이고 나으리,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집안일이 있어갖고 아주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어서 가자나. 이거 놔보시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소. 그래? 어디 한번 나불거려봐. 납득이 가지 않으면 한마디에 한 대씩이니까. 우리 조선인도 사람이오. 일본인들보다 2시간은 더 일해도 하루 임금은 그들의 3분의 2도 되지 않소. 게다가 밥도 제때는커녕 이런 주먹밥 따위로 이런 개만도 못한 취급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소. 글쎄, 너희 같은 조선 놈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니 당연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군. 설득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혼쭐을 내줄 수밖에. 계속 말해봐. 이젠 한마디에 석대씩이다. 임금도 너무 적은데다. 아이고 감독님, 이러다 사람 죽습니다요. 하루에 해야 하는 일도. 짓거리는 주둥이를 보니 아직 더 밟혀야겠군.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뭐야?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박씨 눈 좀 떠보시게. 응? 아이고 자네 왜 일어나? 착취와 반인권적 행위에 골물대로 골문 노동자들의 분노는 결국 1929년 1월 13일 원산 총파업으로 터져나오고 말았어. 책임자는 사과하고 일본의 감독을 파면하라.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책임자는 사과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노동자들 2,200여 명이 참가했지. 일제 식민지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어. 총파업 소식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자금을 보내줬고 격려 전보와 편지가 쏟아졌어. 전국 각지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연맹이 파견한 위문단과 조사단도 속속 원산을 찾았지. 일본 경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 그럼 아버님은요? 웬일로 네 시아버지가 꿈쩍을 안 하시더구나. 1929년 3월 화벽의 집.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화벽이 집으로 막 돌아온다. 우리 강아지들, 엄마 왔다. 어휴, 이 녀석들 벌써 골아 떨어졌네. 저녁은요? 나도 먹고 애들도 먹이고 당신 밥은 여기 이불 밑에 넣어두었어. 우선 손 좀 녹이고요. 아휴, 꽃샘 추위라더니 내일 모레면 4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요.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파업 현장 쫓아다니는데 어찌나 손이 시리던지. 많이 늦어서 걱정했는데 바깥은 좀 어때요? 일본 경찰들 무법 천지예요. 원산 노동연합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노동제대를 마구 잡아들이고. 당신도 조심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아족치는 놈들 아니요. 당신이 내 걱정을 다 하고 당신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내 마음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번 일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니 당신이 관여하지 않아 걱정 덜어서 다행이에요. 마음으로야 하루에도 12번씩 파업 현장으로 달려가죠. 지난 1월부터니까 벌써 석 달이 다 돼가오. 노동자 3,000여 명이 총파업으로 일제에 항거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으려니 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요, 당신들? 유석, 너를 원산 총파업을 주도한 자로 체포한다. 멋들어나 당장 끌어내지 않고
총파업에 깊이 연루된 불령선인 유석을 당장 서대문 경찰서 고등계로 압송하도록. 이거 노쇼! 이거 노쇼! 그렇게 너희 시아버지는 또다시 잡혀 들어갔어. 하지만 별별 짓을 다 해가면서 취조를 해봤자 나오는 게 없으니 석방을 하긴 했는데, 요시찰 인물로 딱 정해놓고는 가는 곳마다 감시가 어찌나 심하던지. 3년 후 1932년 화벽의 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재충아, 여보, 나요. 미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식사는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보다시피 건재하오.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학교 일에, 회원 상고의 일에, 총포업까지 겪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소. 당신 걱정만 없어도 이 녀석들도 그렇고 아들 새 키우면 코가 비뚤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가장구실도 못하는 데다가 애비 노릇까지 못하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다면서요. 전국에서 열리던 학생들의 반일 시위도 한풀 꺾였다는 소문이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교도 뒤숭숭해요. 일제가 이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까지 식민 지배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소만. 교사든 학생이든 일본어만 써라, 일본 정신을 주입시켜라, 일본의 우수성을 가르쳐라. 말이 교육이지, 이건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얘긴데, 당신 애들 데리고 양양 친정으로 가 있으면 어떻겠소? 나야 늘 숨어 다녀야 하는 사람이고 그게 당신이나 애들한테 좋을 것 같소만. 그럼 당신은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아나키즘 운동도 진전이 없고, 함흥이나 단전 쪽으로 가서 동지들을 모아 본격적인 항일 운동에 나서볼 생각이오. 막아서도 안 될 일이고 막지도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몸 조심하셔야 돼요. 한 달 뒤 속초 대포항. 화벽이 새 아이를 데리고 양양으로 향하고 있다. 어머니는 가방도 들어야 하니까 재충이는 제 덕에 손 잡고. 형수님! 어머나, 인석도련님이 어떻게? 아유, 형수님 돌아가시는데 당연히 마중을 나와야죠. 야, 재충이 제덕이 많이 컸네. 어이구, 이 녀석이 그럼 막내? 네, 막내 제인이에요. 얘들아, 뭐해?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큰 삼촌이잖아, 인석이 삼촌. 안녕하세요. 반가워. 앞으로 삼촌이랑 재밌게 놀자. 야, 녀석들 클수록 형님 얼굴이 더 나오네요. 콩 심은 데 콩 나겠죠. 어서 내려가요. 저기 가방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자, 아이고, 애들 셋에 가방 2개. 형수님 혼자 어떻게 건사했나 모르겠어요. 가방 들어주는 사람, 아이 안아주는 사람, 조선 사람들은 인정이 많답니다. 자, 재충이, 재덕이는 어머니 손 잡고. 저기, 형님은요? 함흥과 단천 쪽으로 가셨어요. 독립운동이 가족보다 먼저고 삶의 전부인 사람이잖아요. 그저 무사하기나 빌어야죠 뭐. 아유, 별일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오랜만에 양양으로 돌아온 건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일인데요?
양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말, 우리 글을 가르쳐 보려고 해요. 일제의 탄압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 말살되고 있어요.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긍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가슴에 민족 정신을 새겨주고 싶어요.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제3부 아내,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편이 방송됩니다.